새날만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오늘은 이전 새날 패널이기도 했고요. 지금 경북 영천청도 민주당 후보 이영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은 보면 볼수록 볼매. 보면 볼수록 좀 특이해 보이는 사람. 예.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 소담하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 올라오시라고 했고요. 예,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여기까지 오면 동대구역까지 제가 직접 차를 몰고 가야 되고요. 동대구역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요? 동대구역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50분. 대략 한 2시간. 그렇죠. 한 3시간 한 반 정도. 그것도 시간이 딱딱 맞아야 그래. 그렇죠. 한 4시간 정도 잡아야 됩니다. 예. 근데 특이한 이력이기도 하고 이분은 제가 이력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야. 뭐 재수가 없긴 하지만 윤석열도 서울대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정말 뜻이 있어서 고향으로 가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북 영천면 임고면 아니 영천군이네요. 잘못 썼네요. 죄송해요. 영천시. 예. 이따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저렇게 나가면 안 돼요. 경북 영천시 임고면 효리 2장 3선. 예, 맞습니다. 임기가 얼마인데요, 그러면? 원래 3년씩 했는데 제가 2년씩을 해서요. 그래서 6년을 했죠. 예. 6년. 예. 2장을. 예. 아니 지금 시골에 가면 60대도 젊다 그러는데 예. 그거 한 70대 초반도 지금 담배 심부름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죠. 70대 초반 또 경로당을 가기 싫어하죠. 예. 예, 가면은 뭐 제때로 치워야 되고 이러니까. 예. 근데 예. 이번 대선 때 이재명 대선 때 인재영입 케이스라면서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예. 저는 이제 늘 이제 또 이야기 푸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내 고향 말이 이장 삼선 그것도 동네가 임고 효리입니다. 예, 예전에 TV에 있다 없다 해서 효리가 있다 없다 해가지고 나왔는 동네인데요. 효리? 예, 효리입니다. 효도할 때 효? 예. 새벽 효자입니다. 새벽 효자. 새벽 효예요? 예.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시나 보다. 그럼요. 예. 그래서 옛날 이름은 새마을 이렇게 지었고요. 근데 효리인데 내 고향 마을의 이장 삼선이 제 평생의 자랑이고요. 예, 저는 사실 농민운동만 쭉 하다가 지난번 이재명 우리 그 대표님이 대선 때 나왔을 때 이재명의 행정력의 그 탁월한 행정력 이런 분이 이제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열심히 당원은 아니었음에도 열심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총괄선대본부장도 맡게 되고 또 이제 경북에서 또 사실은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조직력이 사실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나름의 이제 농민운동이나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좀 아주 좀 잘 꾸려서 그때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랬는 과정인데도 그런 과정이 눈에 좀 띄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인재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경북 영천청도 민주당 후보 이렇게까지 왔어요. 자, 하나씩 이제 벗겨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이영수 후보 후원 좀 해주세요. 예. 농협 301-0340-1893-61 영천 청도 국회의원 후보 이영수 후보의 계좌번호고요. 사실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는 분이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탄을 좀 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저쪽에서 지역구의 결과를 떠나서 이분들이 투표장 나와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와서 비례대표도 민주당 찍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영수 후보도 당선시켜야 되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봐. 가능한 이유를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저번에 이제 새날 방송 출연을 이제 고정으로 하시면서 한번 샤인머스켓 가져온 적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샤인머스켓을 주위에 나눠 먹었어.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다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진짜 잘 지었나 봐요. 정말 맛있고 저는 나름 이제 샤인머스켓이 또 있는데 제가 지금 농사를 한 10,000평 정도 짓는데 주대기에는 복숭아를 지어요. 이제 사람 사는 농원이 저희 농원 이름이 이제 이영수의 복숭아를 먹어본 다음에 이영수의 이제 가치를 새롭게 본다. 흔히 얘기하는 이영수의 복숭아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이영수의 복숭아를 한 번밖에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혹시 거기도 물 조절해요? 물 조절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워낙에 제가 농사 지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농사를 배웠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 뭐 농대 나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을 잘 몰랐는데 의외로 농사가 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복숭아 농사를 위해 가지고 내 자비를 들여 가지고 일본에 유학도 3번도 갔다 오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문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니까. 아유, 그럼요. 너무 많아요. 억울해 예. 지금.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 할 때가 잘 없습니다. 경북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예. 자, 일단 이제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예. 이게 험지 정도가 아니잖아요. 경북 영천 예, 정도는. 예.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 득표율 한번 볼게요. 예. 그 유명한 이만희 씨가 64.63%. 그리고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정우동 후보가 22.56%.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 저쪽은 후보가 난립해 있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용수는 사실은 저쪽 지역에 안 나가고 수도권만 나와도 당선될 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TK 분들도 예. 지금 구미의료 같은 데는 예. 열심히 밥갈이하고 인물만 괜찮으면 찍어주겠다는 사람 많아요. 예.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그 저쪽에서는 방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 후보가 이렇게 막 분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저쪽은 다 나가는 거고 예. 우리 진영에서는 예. 이용수 혼자 나가는 거고 예. 이길 수 있다. 예. 거기서 업데이트 조금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지난번 대선 이후에 이제 인재영입으로 들어와서 3달 만에 지방자치선거에 이제 경북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요. 그때 제가 36.7%를 받았습니다. 비록 낙선했지만 대구 경북 200여 명의 민주당 후보 중에 최다 득표했고요. 사실 36.7% 같으면 거의 40%지 않습니까? 영천의 그 보수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이 18% 정도 나오는 데서 10명 중에 4명이나 예, 저를 찍어줬고요. 그 후로 더 밥갈이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저녁에 상가를 돌고 하면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거의 뭐 분위기를 보면 제가 같이 수행하는 후배가 있는데 또 형님도 한 번씩 하는데 아 진짜 이번에 될 것 같다. 지난번에 사실은 37% 받았을 때도 너무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예. 그때보다 더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기적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조금 도와주시면요. 정말 깜짝 놀랄 일 만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공천장도 지금 받는 장면도 지금 예. 나오고 있는데 예. 어쨌건 여러분들이 안 된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된다고 하면 저거 예. 좀 쉽게 표현해서 대구 경북 분들도 좋은 후보 내려보내면 찍어줄게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럼요. 근데 워낙 이용수 후보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일상적인 어떤 틀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또 출세, 돈 예, 예.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엘리트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직접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냥 뭐 내가 뭐 서울대 좀 나오면 이제 그 전공으로만 따져도 무슨 예. 연구소를 들어간다거나 예.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농사 직접 지어봐야지. 내가 농민의 아들이고 전 지금도 도시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화분 같은 거 꽃도 예. 좋아하고 아, 예. 식물도 키워서 먹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예. 그런 사람들이 갖는 심성은 윤석열하고 같겠어요? 아, 맞습니다. 예. 진짜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경북에서 민주당을 한다는 것. 그 경북에서 이제 민주당을 한다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 참 좀 외로운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이 우리가 진보 보수로 나누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녹색당처럼 뭐 아주 진보적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한테는 완전 빨갱이로 그냥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그냥 수고한다. 관심이 없는 사안에 비하면 민주당은 이겨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좀 무찔러야 되는 이런 세력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아예 사기 트지 않게끔 하는 그 견제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냥 사실 뭐 빨갱이로 그냥 사실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함께 사회운동 뭐 지역운동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왜 민주당으로 가느냐 나름의 이제 출세를 위한 약간 변절자 같은 이런 오해를 가끔씩 그렇겠네요. 예, 좀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들은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분위기가 워낙 좋기도 하고 사실은 선거 때마다 하면 부울경도 중요하고 캐스팅도 충청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늘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이 좀 소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의 동지들이 사실은 힘든 것을 각오를 한 거고 사실은 정치의 본능은 이제 권한과 권력을 갖고 사실은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대구 경북의 동지들은 좀 다른 의미로 대구 경북의 정치 지형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다라는 일종의 그 사명감으로 정치 운동 같은 마음으로 사실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면 좀 중요한 부분이 안 되면 찬밥의 신세 이런 느낌들 좀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각오는 했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이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희망이 있는 고통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는데 대구 경북 동지들한테 사실 가장 힘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힘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이 한번 주어진다라면 그래서 사실은 선거제도나 여러 가지 주장도 많이 했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오늘 춘분인데 봄이 오는 그러네. 예, 봄이 오는 날인데요. 싹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대구 경북의 우리 민주당 동지들에게는 봄이 10번이 와도 아직 봄이 찾아오지 않는 그러네요. 이런 땅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뭐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그보다 위대한 전진도 있었고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의 시발점은 저는 이렇게 봐요. 문재인 정부 때 정책실장 김수현 실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항상 회자를 합니다. 예. 이분이 총선을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21대 때 결국 포기를 해요. 근데 김수현 같은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서 뿌리를 내리고 한번 지는 한 있더라도 계속 밭갈이를 하면 되는 지역구다라고 구미 의뢰 김영곤 후보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는 민주당이 욕심을 좀 부리면 세석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냐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양자를 하나 드렸더니 보수가 맞아요. 부끄럽더라 이런 얘기가 돼서 실제로 윤석열은 싫어서 국민의힘 안 찍고 싶은데 민주당도 후보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저쪽 분들은 진짜 스펙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했냐 안 했냐 어느 학교 나왔냐 이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봤을 때 서울대 출신 제가 웬만하면 그 학교는 이제 안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브라인드가 돼야 되는데 저쪽 분들한테는 이용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요 느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보면은 36.7%가 사실은 별거 아닌 지지율이지만요. 저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를 굉장히 크게 다뤄요. 왜냐하면 사실 저 때문에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란당을 찍어봤다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예,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당의 지지율이 지금까지 영천에서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대선 때 22% 나왔는데 아이고. 예, 거기에서 제가 15%를 더 얻은 거죠. 그것도 지난번 선거가 어떤 선거냐 그러면 대선에서 지고 2달도 채 안 돼서 치른 선거였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평소 때 한 75% 정도의 투표율이었는데 지난 대선 때는 지방자치선거 때는 55%로 한 20%가 줄었거든요 투표율이.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와중에서도 저한테 투표율이 한 38% 정도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제 또 그동안 열심히 또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많이 만났고 또 열심히 밭을 갈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또 윤석열 정권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양자를 드렸는데 오니까 근본도 없는 놈이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너무 이제 그 젊은 층의 분위기는 제가 상당히 압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그렇겠네요. 아이고 참 사람은 참 참한데 당이 저래가지고 내 손을 꼭 잡고 왜냐면 제가 또 이제 농민수당이라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1년에 그 지역 화폐로서 6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농민수당을 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른들이 아시니까 평생을 누구를 찍어줘서도 자기한테 도움 준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해왔기 때문에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지금까지 해왔고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4파전입니다. 4파전에 이제 이만희 후보가 있는데 이만희 후보가 워낙 지역에 지금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아직도 80%인데 이만희의 국민의힘이 싫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 이야기 또 이따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많죠.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예. 근데 일단은 저번에 이제 우리가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할 때 대안으로 제시됐던 것 중에 하나가 권역별 비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 공천에도 권역별 비례 느낌이 있어요. 험지 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비례대표에도 좀 지원을 했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본선까지는 올라간 건 느낌이었는데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최종 후보가 됐었고요. 그 이제 당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앞순위, 그러니까 앞순위에 그러니까 당선 순위에는 들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인재 영입이 이제 사실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그럼에도 가장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앞순위를 배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당으로 보면은 이제 22번 내지 24번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22번, 24번. 예, 그래서 24번은 저 국민의힘이 주기환을 예, 24번이면 지금 똑같은 거네. 예,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이게 당선이 안정권이 아니라면 우리 지역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응원도 해주셨고 또 지역구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럼 기꺼이 지역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당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큰 힘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었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때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존재 자체가 선거운동이지 뭐. 아유, 그럼요. 예. 자, 알겠고요. 저랑 꿈이 같아서. 아, 그래요? 예. 저는 지금도 농사 짓는 게 꿈이에요. 아, 예. 그걸 벌어먹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너무 늦기는 했지만 저는 늦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대충 아예 고향으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대략 느낌은? 바로 내려가진 않았겠지만.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라고 예, 전농에서 5년간 활동하면서요. 그 당시에 뭐 한칠레 FTA 그리고 뭐 홍콩에서 농민들이 대규모로 가서 WTO 반대 투쟁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현장을 내려갔었고요. 저는 조금 뭐 좀 특이한 이야기를 들릴 수 있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좀 훌륭한 농촌 지도자였습니다. 저도 그렇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래서 풍기는 인상이 관상이 맞아요, 그래 맞아요. 굉장히 인간미가 느껴지시고요. 도시 생활 솔직히 말해 싫어요. 아우, 저도 지금 촌에 있지만요. 서울 한번 올라올 때마다 공기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 시골에서만 느끼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아, 있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특히 소나무이 내리고. 예. 도시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건데 도시 사람들은 인위적인 향기를 맡거든요. 시골에 가면 난 냄새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수구초심 같은 거예요. 예. 고향 아직도 그리운데 못 내려가고 있는 거. 언제가 꼭 한번 내려오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17년 전에 고향 돌아와서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새끼 그 서울에 서울대를 보내줬더니 내려와가지고 농사짓고 있다고 아버지가 맨날 그걸로 구박하시는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아버지한테는 너무 죄송하죠. 지금 또 이제 아버지 이야기하면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제가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적인데 거기에 나의 장래희망은 훌륭한 농촌 지도자 이렇게 적었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이 네 어느 대학 갈래 이런 물어보잖아요. 그 희망대 안에 저는 꼭 서울대 농대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서울대 갔는데 그리고 또 아버지는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서울대까지 가서 갑자기 농사지러 온다니까 아버지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네가 내려오면 호적에 판다고 그랬다가 진짜요? 예, 그러다가 제가 고집을 꺾으니까 그러면 내 눈에서 안 보이는 데 가서 농사지어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럼에도 이제 제가 내려오니까 그게 너무 남사스러워가지고 한동안 집 밖 출입을 안 하셨어요. 하긴 어르신들이야. 네. 왜 농사 못 짓게 하는지 나는 알거든요. 네, 그럼요. 예. 내 자식은 나 같은 고생하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대한민국 사회가 농민들을 막 우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점점 농촌은 쪼그라드는데 이놈이 서울대식으로 나와가지고 농사 짓겠다고 하면 속 타시죠. 지금은 귀농 귀촌이란 말이 있지만 17년 전에는 그런 말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지로 내려오면은 그냥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내려오는 거.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때 아버지 심정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죄송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농사를 지금도 짓고 있는 거고. 아유, 예, 복숭아 농사에 대해서는 엄청 유명합니다. 예. 근데 저 지금 저게 그렇게 맛있다고요. 지금 아까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지금 이거 설정샷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설정입니다. 약간 설정. 야, 사진 찍어. 지금 잡는 척 할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약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요. 누가? 저는 이제 이영수 복숭아는 안 먹어봤는데 저번에 샤인머스켓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제일 달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실은 키우는 원리가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를 달게 만드는 사람은 샤인머스켓도 달게 만드는 그럼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야,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다. 꼭 기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제 복숭아의 고객들을 뭐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요. 이유는 이영수의 복숭아, 그러니까 사람 사는 동안 복숭아 때문에 1년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하고 받아보시고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 사는 동안의 복숭아 때문에 다른 복숭아를 먹지 못한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그만큼 제가 복숭아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고, 단순히 이제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중국 복숭아 사랑 동호회라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요. 예, 그렇게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꼭 올해는 우리 푸나님과 우리 새날에 예, 복숭아 여기 그 드신 분들 꽤 많습니다. 예. 있잖아요. 저기 저 주말에 지역구 내려가는 현역 국회의원이 예. 서울의 주중에 이제 그 일요일쯤에 올라올 때 예. 서울로 다시 의정 활동하려고 올라올 때 몇 박스 싣고 갖다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꼭 그리 하도록 택배로 하겠습니다. 오면 1박 2일 걸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농사 이야기면 재밌는데요. 농사 진짜 나는 그 식물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좋냐. 그게 보니까 우리 새날 스튜디오 앞에도 거의 뭐 저기 뭐죠 식물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처음 와서 깜짝 놀랐는데 역시 그 인품이 보이십니다. 예. 아니,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예. 식물 색깔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그러니까 농업의 또 다른 하나의 산업이요. 치유와 힐링의 맞죠. 예, 기능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게 실제로 농촌이라고 하는 것을 살리는 데 있어서 기본은 예. 국가도 지원을 막 해주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영수 후보 같은 어떤 머리 좋은 청년들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농업도 발전시키고 예. 아버지 때 농사를 그때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일종의 신성장 동력이 돼야 되는데 예. 국가는 FTA에 뭐니 해가지고 농업은 어렵게 만들고 보조금 조금 주고 이 상태 그러니까 본인이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었는데 예. 이제 정치를 시작했다고 예. 결심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게?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났죠. 예. 예. 저는 이제 평생 농민운동 한다고 생각했고 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정치를 많이 권했어요. 정치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지역에서는 이제 사실 농촌에서 농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협 개혁을 위해서 공부방도 같이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농민회 회원들이 저 합장 한번 출마해라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저는 우리 이제 농민운동 했던 사람들의 특색이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뭐 이런 것보다 누구를 만들기까지 그렇죠. 살아왔는데 그 제가 설득하던 분들이 선배님들이 형님들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1년을 고민하다가 그럼 저 합장에 나가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농협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지 2개월 만에 이제 모 선배님이 찾아오셔서 이 정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아침에 주무시고 가는데 차 한 잔 먹는데 니 참 자랑스럽고 영수야 참 보기 좋다 멋있는 후배다. 근데 너는 네 행복에서 빠져나오기 싫어하는구나. 이 한마디를 하고 가시는데 그게 그때는 표현 안 되는데 내 마음을 진짜 흔드는 거지. 예. 내가 이기적이라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도 나름 청춘을 바쳐서 농민운동을 하고 지역하면서 이장도 하고 너무 재밌게 살고 나름의 보람이 차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가치 있고 적당히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지금까지 청춘을 바쳐서 농업농촌에서 일을 했고 사회를 바꾸고자 했는데 제가 한 48 정도 되니까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향후 10년이 내 인생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은 시기인데 이때 내가 또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가치 있는 삶?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집사람하고 그러니까 예 이런데 어떻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대선이 막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이 길이 행복하지는 않은 줄 알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향후 10년 결과와 무관하게 그 이후에 이제 세상이 사회가 저희 필요를 한다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 자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에너지가 가장 많은 향후 10년 세상이 좀 더 중심에서 싸워보자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농민운동 쭉 했지만 좋은 정책이 없어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었고요. 기승전 모든 정치가 귀결을 하니 그렇지.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기로 한 거죠. 농민운동 백날 해봐야 정치인 한 번 돼서 바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나만 행복할 것이냐 모두가 행복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고 좋다. 자, 계속 뭐 김용건 후보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거기 또 소 키운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손을 키우는 현역 정치인 예.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그럼 저는요 이번에 혹시나 안 되는 상황이 와도 다음엔 돼요. 예. 이용수 후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봐 50대 초반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꾼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 선거 이제 출마하시는 분한테 초치는 것 같지만 실망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유, 4년 후엔 된다. 지금 되면 더 좋고. 예. 그 어제 제가 상가를 도는데 상가 가면 제가 정말 여기가 TK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좋아요. 그래서 전 너무 행복하게 어제 저녁에 한 11시쯤 돼서 이제 상가를 쭉 돌고 있는데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만 모자를 벗으시더라고요. 모자를 벗으시면서 손을 좀 잡아도 되겠냐. 그래서 손을 잡으시면 조금 시간이 되면 잠시만 좀 저한테 앉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분이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냈었는데 그 책을 우연히 읽었나 봐요. 예, 그 책을 읽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을 오래 뺏을 수 없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싶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길 때까지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랑 똑같은 소리 했구나. 50대 한 중반 정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괜찮은데 눈물을 글썽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저 이길 때 할 겁니다. 이길 때까지 할 겁니다. 이야기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뭐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그 전부터 오랫동안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비례대표 나갔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뭐 농업, 농촌, 농민을 대표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지난번에 도의원 선거에 36.7% 대구 경북이 최다 득표를 했었고 이 힘으로 당에서 조금만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라면 경북에서 민주당의 깃발로 지역구를 돌파하는 최초의 역사를 그럴 수 있을 것 우리 같아요. 민주당에 선물해보겠다라고 선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도 사자구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한번 이용수 이제 진짜 바람이 분다. 지난번에 찍어줬는데 너무 아깝다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번에 정말 좋은 결과만 보여주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길 이게 때까지 예. 저는 반드시 돌파할 겁니다. 지역에서 예. 진짜 인물론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그쪽이 방심할 수밖에 없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전에 하나만 더요. 예. 사실 윤석열 정권은 농민들한테는 거의 공적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 첫 번째 행사가 양곡관리법이었어요. 맞습니다. 양곡관리법 이 거부권 행사하면 농민, 농촌 이런 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이 식량 주권의 문제가 걸려 있고 예. 여기 지금 거부권 행사했을 때 진짜 분노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농사 지는 사람 예,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식량 주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산업을 키우는 대신에 농업 등은 케어를 해줘야 균형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예. 나중에 쌀 수입하게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예. 그래서 22대 국회에는 윤석열 이 무식한 그 양곡관리법 거부 사과 하나를 10,000원. 지금 또 대파가 유행입니다. 진짜. 대파 챌린저가 뭐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양재동에 가서 대파 한 단 뭐 875원이면 적당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대파 값이 얼마 전에 9,000원까지 갔고요. 지금도 4,000원 뭐 3,500원 한 하는데 단에? 예, 한 단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도 875원이면 적당하죠 그랬는데 더 웃기는 것은 그 얘기 듣고 또 그 매장에서 875원에 또 팔고 이런 과정이 그래서 이 윤석열 농정은 사실 농정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3년은 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다른 분야도 있지만 민주당의 강기갑처럼 윤석열 농정에 좀 대차게 맞춰 싸울 진짜 농민 이영수 같은 사람 한 사람은 꼭 좀 들어가야 되죠. 맞죠, 예. 맞죠. 예. 그 윤석열 제가 좀 약간 비유가 좀 그런데요. 예. 전주울에 공천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있어요. 예. 그분이 식물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그분 특색이 검사 출신인데 술을 안 먹어요. 검사로 안 간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있는 사람들은 예. 기본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인권 생각합니다. 내가 검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수사하는 걸로 해서 인권이 없어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좀 막말 같지만 윤석열 그 분석을 해보면 약간 사이코패스적 느낌이 있어요. 공감력이 없는 거예요. 식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거지. 윤석열이 식물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고 예. 그러면 정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영수 후보 같은 사람들이. 예. 이게 농촌 후보여서가 아니라 저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낮은 대로 임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모든 게 다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개 그런 주류들인 거잖아요. 예. 민주당도 옛날엔 그랬고.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여의도의 권력의 금배지가 아니고요. 농업 농촌의 한 그리고 우리 푸나님처럼 식물과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소명이 담겨 있는 흑배지를 단 그런 이영수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그러면 이제 뭐 국회의원 나왔으니까 공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공약은 너무 많죠.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한 두 개만. 두 개요? 어. 두 개는 넘쳐간다. 어쨌든 농업 쪽에는요, 꼭 좀 필요한 게 그 양곡관리법을 거부했기 때문에요. 거기 맞게끔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농민들은 부자되고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가격만 적당히 받아서 먹고만 살고 싶다는 게 이게 그렇죠,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제 외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걸 꼭 좀 도입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안전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법도 하고 싶고, 어허. 그리고 또 지금 필수 농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네. 그래서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도 좀 하고 싶고요. 이런 것도 있고, 노천 우리 이재명 대표가 했던 기본소득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실 지방, 저는 뭐 농민이기도 하지만 또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수도권 일극주의는 사실은 국가적인 큰 지금 도전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는요, 좀 과감하게 저는 우리 지역 국공립대학에 지방 인재들이 50% 정도 할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계. 지방교부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예, 지금 우리 지역에 사실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근데 지방교부세법이 지금 어떤 걸로 돼 있냐 그러면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법이 나가요. 우리 영천 같은 경우도 10만, 청도는 4만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생활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포항 근처에 살던 분이 영천에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온다거나 이런 생활인구를 하면은 실제로 한 35만 명 정도 돼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보면은 우리 그 국가 차원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 기준이 아니고 생활 인구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인구로 최소한 지방 소멸을 하는 그런 지역과 관련해서는 생활 인구로 지방 교부세법을 좀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역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스마트 농업인이다 보니까 예. 생각도 많고 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실제로 국회의원들 후보 중에 직접 농사 지어본 후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북에서 선출이 되더라도 모든 대한민국 농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예, 그렇습니다. 야, 옛날에요.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농민 인구가 1,000만이라고 그랬어요. 1,000만. 그렇죠. 예. 지금 아마 한 4,500만도 안 될걸요? 220만. 그렇죠. 예. 그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올라가고 지금 농촌에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되게 노인 어르신들께서 주로 농사를 짓고 계시고 아주 특이한 사람만 이영수 같은 사람만 고향 내려가서 젊은 농사를 지으면 거기는 희귀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 하고 싶은 게 정말 뭐 제도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농업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농산물 그리고 식량 자급, 뭐 식량 주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을 도약할 수 있지만 농업 농촌의 유지 발전은 지금 절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쿠즈네츠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지금의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 기지를 넘어서서요. 사실 국토의 파수꾼입니다. 예, 우리 공익적 기능이라고 해야죠. 맞죠. 기후 위기도. 그렇죠. 기후 위기, 대기 정화, 그리고 수질 오염, 그리고 뭐 도시민들의 휴양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게 1년에 한 120조가 넘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외국은 농민들한테 농산물의 생산보다는 국토의 파수꾼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을 많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일정 정도 공익형 직불금을 했는데 그게 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후 위기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한국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의 핵심 키워드는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할 것이냐가 이것이 우리 경제의 사실 가장 핵심 요인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80%가 농촌 지역에서 생산돼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농업 농촌이 그렇겠네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의 기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농산물 생산이 아니고 그리고 몇 명 사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 선멸, 식량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의 그 에너지의 보고로서의 농업 농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계 제1의 농업 대국은 미국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농업 그러면 굉장히 옛날 산업 같지만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가야 될 산업이라서 농업을 젊은 사람들이 좀 굉장히 발달을 시키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은 없더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근데 다시 지역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사파전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영수, 국민의힘 이만희, 저분 경찰 출신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저분이 경찰 출신인데 농사를 안 지은 분일 것 같고, 그 옆에가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장주 후보인가요? 맞습니다. 또 한 명 또 있다면서요. 무소속에 이제 청도에서 한 분이 나오십니다. 청도에 뭐 이승록 후보님이라는 분이 무소속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게 사파전이다. 예, 사파전. 그 중에 세 사람은 다 보수다.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 3명과 지금 경쟁을 하는 꼴이고요. 왜냐하면 이승록 후보도 그렇고 김장주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경선에 후보로 다 참가를 했는데 이만희 후보에 대한 지금 지역의 평이 너무 안 좋아서 유례 없이 영천시에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시의회 시의장 출신들이 시민 원로들이 이만희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주면 되지 않는다라는 탄원서를 중앙당에 올리고요. 예,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면접 보는 날 또 이제 상당히 올라가서 그러면 시끄러웠는데 지역의 여론이 그런데 그 다음 날 역시 국민의힘은 단수 공천을 이만희한테 줬고요. 예, 그래서 그 날짜로 이제 탈당을 해서 이제 무소속을 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무소속을 나왔지만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홍준표처럼 바로 입당을 해서 윤석열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실은 국민의힘 3명과 제가 지금 싸우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면 착실하게 밭가리를 해서 예. 자 두고 봐라. 그래서 어떤 그 전설을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 그런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진정성이 있게 예. 거기 살면서 예. 사람들을 대해왔던 게 있어서 내 평생 처음으로 파란당 찍는다. 예, 이런 사람도 꽤 많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공약 이행 평가 같은 방송을 해보면 계속 거기만 찍어주는 사람들은 예. 공약 안 지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여론이 안 좋은 거고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찍었던 거예요. 이 사람 봐라 민주당이긴 해도 정말 괜찮네, 혼났네 하면 표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좀 그렇게 보고요.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가 중요해. 예. 하고 싶은 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진짜 하고 싶은 거 많은데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농업 농촌 이야기 많이 했으니 다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지금의 그 일당 독식에 이 선거 관련해서 우리 대구 경북에도 희망 그리고 이 지역주의에 기댄 이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조금 뜬금없는 얘기였지만 저는 꼭 그 얘기를 먼저 해보시오.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 닥치니까 이번에도 사실 선거제도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지만요. 다음 선거에 닥치기 전에 하면은 이해 당사자다 보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총선을 떠나서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총선에 국회의원 한 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선거에 시의원, 구의원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지역민들이 봤을 때 와 민주당 있어야 되는 우리 지역을 봐서 이런 정치의 실용성을 효능감을 한번 보여줘야만 결국은 대구 경북이 결국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선거에 이제 지금 왜냐 2인 선거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2인 선거가 아니고 3인 선거구 정도로 사실 좀 만들어내면은 우리 대구 경북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치 지형을 당장에는 윤석열 정부 심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당 독식에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숙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기가 사실은 제대로 된 정치 지형이 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한 발 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거제도를 총선이 가기 전까지라도 지방자치선거에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대구 경북을 대표해서 좀 목소리를 좀 절절하게 내보고 싶습니다. 그 권역별 비리라도 예. 그쪽 출신들이 한 2-3명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예.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게 나중에 이제 지역구로도 내려가고 하면서 최소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경북에서 한 2-3명이라도 많으면 더 좋고 예. 있으면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쪽 지역에 가도 이질감 느끼지 않는 상태. 예. 야, 여기도 민주당 국회의원 되는 지역이야.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요. 국민의힘이 버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감정 선동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도권에서 예. 윤석열 심판사가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예.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올라가는. 더 뭉칩니다. 네. 더 결집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왜냐하면 그게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좀 내 인생의 지론인데 사드 문제로 성주나 김천에서 뭐 그다음에 선거를 했더니 어떻게 될 거냐 궁금했는데 득표율이 한 20%밖에 안 나와요. 예. 10몇 프로 나오고 그러면은 그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욕을 합니다.
저 지역들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나온다고.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을 더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해요. 아, 그럼요. 예. 노력하는 사람이 한 20% 30% 있는데 왜 거기를 버리냐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실 이번 총선을 잘 승리를 한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과제가 뭡니까? 우리가 정권을 가져와야죠. 그렇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하고 대선에서 반드시 우리 정권 그리고 또 이재명이 또 대통령이 되는 이런 시대를 한번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구 경북에서는 정말 대구 경북에서 지역민들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시도의원들, 구의원들이 만들 수 있는 여건들 그런 사람들의 효능감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 되죠. 맞습니다. 예. 최근에 예. 우리 이영수 후보님 예. 둘이 막걸리 한 잔 놓고 그 정자 같은 데 앉아서 예. 안주는 열무김치 밀짚모자 쓰고 예, 그럼 우리 어른들이 아줌매들이 제가 또 그 영탁이 닮았답니다. 영탁. 아 진짜 그런 느낌 있어. 막걸리 한 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예. 여러분 그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이영수 후원 꼭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신나죠. 예. 서울이건 경기건 인천이건 부산이건 어디서 민주당에 저런 후보가 있어가지고 후원금 보내주시면은 301- 농협 301-033-1893-61 이영수 의원에 좀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예, 저는 그 농업자 정책적으로는 아까 김영건 의원님은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김영건 의원을 뛰어넘고 그리고 또 농민들한테 사실은 정치가 꼭 모든 것을 입법 활동만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대변한다라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우리 흰 두루마기 간달프 강기갑 의원을 뛰어넘는 그 두 사람을 뛰어넘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입법과 여의도에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왜 우리 농민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선동하고 조직하는 그런 정치인이 좀 돼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농민들이 220만 밖에 안 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에는 너무 소외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 농촌 농민들을 좀 대변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제가 지금 올해 딱 49인데요. 어떻게 보면 학생운동의 끝자락. 흔히 이야기하는 90년대 학번 70년대 생인데 사실은 우리 97 세대 내지는 4050 세대들이 민주당을 비롯해서 진보당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이미 우리 586 선배님들도 지지층이 반반 정도 나눠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의도에서 저는 586을 물러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우상호 선배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물러나라 하지 말고 너네들이 실력으로 제껴라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여의도에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민주당을 진보 진영을 지지하고 있는 4050 세대들이 쓸 자리가 없는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제발 제가 짧은 기간에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많은 사람들 주목해주고 온 것도 제가 특별한 것 아니고 우리 4050 세대들이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마을운동, 환경운동, 지역운동 하는 분들이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제발 우리가 이제 함께 정치에 나섭시다. 한동훈이 우리 세대를 대표할 수도 없고요. 이준석한테도 맡길 수도 없습니다. 제발 우리 전국에 계신 4050 보석 같은 동지들 우리가 함께 정치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세력화하는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우리 방송에 모티브가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만들어진 방송이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댓글창이 이제 유명한 셀럽 정치인은 아니니까 관심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진지하게 보고 있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괜찮다. 노 대통령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찐이죠. 촌에서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영수 후보 꼭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개표 방송할 때 관심 있게 TK는 다 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날까지.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영수 후보 경북 예천 청도. 영천 청도. 죄송합니다. 하도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영천 청도. 영천 청도.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이러면서 한 번 더 지역구를 한 번 더 불렀거든요. 고맙습니다. 의도된 실수예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랄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날 방송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갈게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